쓰든지 말든지. 자, 어쨌든 오늘은 제가 마스크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의 그 한 예로 여러분이 그 지프차로 제가 예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예, 지프차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자, 마스크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마스크의 하위 속성값에 마스크 패스라는 게 나와요. 마스크 패스. 그 마스크 패스를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마스크 안에서 그 마스크라는 것이 영역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점점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로 보면은 마스크 패더, 그러니까 패더라는 것은 흐림의 정도라고 했죠. 패더 값을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마스크의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스크 익스펜션이다라고 해서 마스크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 예제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제를 만들어 보는 걸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완성된 거를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 샘플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여요? 안녕하세요. 프린트물 드렸는데 다? 프린트물 안 나왔어요? 아, 그러면 제가 요 뒤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나 보다. 어디까지 드렸어요 그러면? 쉐이프 레이어를 이용한 애니메이션까지 드렸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쉐이프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먼저 해볼까요? 요거 드린 것부터 해야지. 자, 여기 쉐이프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한번 요거 켜볼까요? 그러면 간단하니까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물 복사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죠. 프린트물을 안 드렸구나. 제게 있길래 드린 줄 알았어. 자, 쉐이프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그러면 거기부터 보도록 하죠. 쉐이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모형 도구를 우리가 쉐이프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별도 그리고 사각형도 그리고 다각형도 그리고 한 것들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나요? 그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인데요. 이름은 플라워라고 해서 세팅의 이름을 정했고요. 듀레이션은 150,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색상은 검정색에서부터 자, 스타 별 툴을 이용을 해서 별을 그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별을 가지고 꽃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그 이름을 FL로 바꿔놓고 나서 여기 보시면 자, 포인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너 레디어스와 아우터 레디어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꽃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랬을 때 그 꽃을 그라디언트로 해서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푸커 앤 볼트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블로트를 넣어서 여러분 꽃 모양이 예쁘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로 변화를 줄 거고, 거기에다가 리피터라는 옵션을 추가해서 꽃잎이 반복되는 것을 오늘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포인트는 요거입니다. 리피터. 어떻게 여러분이 자 반복해서 꽃 모양의 크기가 나타나게 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리피터의 옵션 중에 개수는 12개로 하고 오프셋은 -5 값을 줘가지고 반복을 시킬 겁니다. 자, 반복하는 그 값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값을 보세요. 0프레임에서는 100%로 스케일 값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20프레임에서는 300%로, 그 다음에 40프레임에서는 다시 100%로 놓았을 때 어떻게 반복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완성된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플라워라고 해서 완성된 걸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여요? 얘가 처음에는 자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렇게 개수별로 반복을 시켰어요. 반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크기가 커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텍스트 글자가 나오게끔. 자, 애프터 이펙트로 볼게요. 너무 영상이 짧아서 너무나 속도가 빨라버렸죠. 자, 다 같이 애프터 이펙트 들어가시고요. 파일에서 일단은 프로젝트 열기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샘플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교환에 3일차에 가보시면 쉐이프 레이어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이 있다라고 해서 플라워라고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자, 열기 해서 열어봅시다. 파일에서 프로젝트 열기로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자, 완성된 작품인데요. 이 완성된 작품을 잘 보시면 자, 처음에 꽃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꽃의 개수를 이렇게 반복해서 12개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만든 다음에 자, 요거를 어서 와요. 보시면은 처음에 스케일 값 애니메이션 중 결과 값을 보면 스케일 값을 100으로 놓고 그죠? 회전 값도 여기 보면 회전 값도 들어가 있죠? 0으로 놓은 상태에서 지금 보여지는 값이에요. 얘를 점차적으로 변화를 줘보면 자, 꽃이 회전이 되면서 회전이 되죠?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앞으로 나와져서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회전값은 지금 얼마 한 뭐 20 정도 회전값을 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율값은 300%로 확대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100%로 줄어드는 그죠? 100%로 다시 이렇게 줄어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원위치 시켜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가 날아오는 텍스트는 여러분이 여기 스프링 세일이다 라고 해서 이게 한 글자씩 이렇게 날아오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으로 완성을 한 그런 예제예요. 그래서 이 예제는 쉐이프 2를 여러분이 가지고 응용해서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새 프로젝트 하셔서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주시고요. 됐어요? 자, 세팅 값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프린트물 줬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참고를 하세요. 자, 컴포지션에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자, 여기에다가 컴포지션의 이름을 뭘로 넣어봐라? 플라워. 플라워라고 해서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폭은 640에 480으로 하시고 자, 정사각형 픽셀에 프레임 속도는 30. 자, 시작 프레임은 1번으로 지속 시간은 150으로 이렇게 놓으시고 자, 확인. 그러면 자, 이와 같은 컴포지션이 하나가 플라워라는 컴포지션이 만들어졌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쉐이프 도구 중에 별 도구라고 있어요. 이렇게 별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 별 도구의 7을 그라디언트에 방사형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인합니다. 방사형 그라디언트 7에 방사형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고 확인. 7이라는 글자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이 보이시죠? 자, 이 사각형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색상의 값을 여러분이 빨간색에서 그 다음에 중간 색상값 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색상값을 이렇게 노란색 계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색상값을 붉은색 계열, 여기는 노란색 계열로 두 가지 색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저는 다른 걸로 하고 싶은데요.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여러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바꾸는 방법을 저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확인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별을 갖다가 자, 클릭 드래그 하셔서 별 하나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별이 그려졌어요. 그러면은 이 별의 크기를 여러분이 다각형 별이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클릭을 하셔서 여기 모양 레이어라고 해서 그려져 있죠? 컨트롤 Z 해봐요. 그러면 이 모양 레이어를 일단 다시 딜리트 키로 지워봐요. 지우시고 별을 갖다가 더블 클릭해서 그려봐요. 더블 클릭. 따단 하고 더블 클릭해봐요. 그런 다음에 바꿀 거예요. 같이 바꿀 거니까 더블 클릭해서 그리셨어요? 다시 얘를 지우시고 자, 별을 갖다가 따단 더블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크기가 어떻게 돼요? 큼지막하게 컴포지션을 꽉 찬 별이 그려졌죠. 꽃 모양이 그려졌어도 그냥 해요. 따라서 하세요. 저를. 그럼 바꿀 거니까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콘텐츠 부분에 먼저 이름을 모양 레이어라고 써져 있는 이름을 바꿔봅시다. 이름 바꿀 때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엔터. 그런 다음에 얘를 간략하게 그냥 FL 이렇게 이름을 바꿔보세요. 그런 다음에 자, 콘텐츠를 열어서 다각형 별이라고 써져 있는 얘를 열어보세요. 활성화 시켜보세요. 됐어요? 그런 다음에 다각형 별을 열어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다각형 별 패스 1이다 라고 써져 있는 것까지 열어보세요. 다각형 별 패스 1 눌렀어요? 얘를 눌러봤더니 자, 점, 위치, 그 다음에 회전, 내부 반경, 외부 반경 이런 숫자들이 쭉 나오죠. 자, 여기에 점의 개수를 자, 12개로 바꿔보세요. 꽃을 만들려고 해요. 지금 12개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너 레디어스가 내부 반경이에요. 이너 레디어스 찾았어요? 자, 이 값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조정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야 안 돼요? 조정이 되죠? 이 값을 60이다 라고 입력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60. 그 다음에 외부 반경이다 라고 해서 얘를 또 이렇게 조정을 해봐요. 그럼 커졌다 줄어들었다 해요 안 해요? 하죠? 자, 이 값을 외부 반경을 한 240도 정도 줘봐라 이 말이에요. 240. 그 다음에 외부 원형률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해봐요. 그럼 꽃이 됐죠? 꽃이 됐어요 안 됐어요? 꽃이 됐어요. 그 값을 우리는 얼마 정도로 줘보냐? 160이다 라고 줘봐라. 예쁜 꽃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이 모양이 안 나오고 내부 원형을 혹시 누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부 원형률을 여러분이 바꾸면 이렇게 꽃이 바뀌죠. 모양이 꽃이 아니라 얘는 뭐 같아? 이렇게 자기가 모양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하면 이 모양으로
그래서 저는 내부 원형률은 빵으로 놨어요. 빵. 자, 꼭 이렇게 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값을 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봐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외부 원형률을 조정을 한번 더 해보시고, 자, 내부 원형률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서 예쁘게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외부 반경도 이렇게 조정을 더 해보시고, 완전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는 여러분이 값을 많이 넣어보셔야 돼.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죠? 모양이 코로나 돼버렸네 진짜. 그럼 여러분 코로나도 만들 수 있네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그게 해봐야 된다고요. 많이 값을. 근데 이제 저가 원하는 값은 우선 똑같이, 자, 다시 조정을 한번 해볼까요? 별의 개수도 한번 이렇게 바꿔봐. 이렇게 별의 개수, 포인트, 점의 개수. 틀려지죠? 이렇게. 이건 뭐예요 그러면? 방패 모양이 돼버렸네. 부메랑. 자, 이렇게 꽃 모양도 되고 부채꼴 모양도 됐고. 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자, 제가 원하는 값은, 자, 12에 내부 반경 얼마? 60에, 그 다음에 외부 반경 얼마? 240에. 일단 값을 또 맞춰봐요. 저하고 똑같이. 내부 원형률 빵, 그 다음에 외부 원형률은 얼마 정도 주자? 160.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네디얼로 여러분이 설정을 해놨으니까 여기에다 효과를 보세요. 여기 보면 푸커앤 블로트라는 것은 오목볼록이라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 컨텐츠에 가보시면 여기 콘텐츠라고 써져 있어요. 콘텐츠를 클릭을 하시고, 자, 이제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잠깐만. 자, 콘텐츠에다가 추가 애드 여기 클릭을 해봐요. 추가 버튼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 추가에 보면은 종류 중에 한글로 나와 있으니까 오목과 볼록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찾아보세요. 자, 여기 있는 추가가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못 찾은 분 여기 옆에 있어요. 이렇게 추가라고. 여기에 보면은 요 모양 있죠? 찾으셨어요? 이 모양을 클릭을 하면, 자, 여기에 오목과 볼록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목과 볼록 효과를 넣었더니 이 끝이 어떻게 됐어요? 꽃 모양으로 완성이 됐지요?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쁜 꽃으로, 자, 만들어 봤어요. 그런 다음에 스케일이 이제 크니까 얘 스케일 값을 뭘로 바꿔주시냐면 20%만, 자, 스케일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스케일은, 자, 이 콘텐츠를 닫고 다시 여기 변형에 가보시면, 자, 여기 비율이다 라고 나와 있죠? 거기를 20이다 라고 해서 크기를 줄여보세요. 20%. 자, 콘텐츠를 닫고 밑에 변형의 메뉴가 있어요. 변형을 활성화시켜서 거기 비율을, 자, 애니메이션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율 값에 20%만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작아졌죠? 그러면 크기를 좀 줄였어요. 됐나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여러분이, 자, 이제 얘를 갖다가 하나는 만들었어요. 하나를. 그런데 얘를 갖다가, 자, 반복해서 여러 개의 개수로 반복해서 만들고자 원합니다 라고 했죠. 그럼 변형을 닫고 일단 다시 콘텐츠를 여러분이 클릭을 하시면 콘텐츠 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클릭하고 라고 했어요. 클릭하고 여기 추가 버튼에, 자,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추가에 옆에, 자, 삼각형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반복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반복 찾으셨나요? 반복. 자, 네, 반복. 얘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밑에 반복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반복 찾으셨어요? 자, 얘를, 자,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본값으로 이 복사에 가서 몇 개가 나와 있어요? 3개가 나와 있죠. 항상 반복이라는 메시지를 뜨면 기본값으로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자, 그러면 얘를 개수를 12개로 내가 늘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복사에다가 개수를 12개 이렇게 쳐봐요. 그러면 기준이 현재 가운데 중심에서 여러분이 꽃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 중심에서부터 기준이 이렇게 왼쪽으로 해서 12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20개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20개가 만들어지겠죠. 이해가 됐나요? 근데 나는 자, 이쪽에만 놓고 싶은 게 아니라 응? 얘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배분을 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오프셋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배분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오프셋이다라는 것은 이 이미지와 다음 넥스트 반복되는 이미지의 간격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이 오프셋 값을 한번 플러스로 이렇게 늘려보세요. 천천히 이렇게. 그러면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벌어지죠. 이쪽으로 늘어나죠. 이렇게. 그러면 이 오프셋 값을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놔보세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됐어요? 이 오프셋 값으로 여러분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이 오프셋 값을 마이너스 5라고 입력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오프셋을 마이너스 5 엔터. 그러면 자, 마이너스 이쪽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가라라는 뜻으로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이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5개, 이쪽으로 5개 이런 식으로 놓게 되는 거죠. 반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12개 했죠. 그러면 나누기 하면은 반절 나누기 하면 몇 개예요? 12개라고 하기보다는 여기를 하나를 놓고 원래 여기다가 하나를 놓고 자, 이쪽에다가 몇 개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2개 똑같이 반절로 나누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 샘플 가운데다가 놓고 하나를 놓고 나머지 이쪽에다가 5개를 놓으려면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하면은 총 몇 개가 돼요? 11개로 놓는 게 낫겠죠. 정확한 가운데를 원한다면. 자, 여기를 11개로 한번 놔봐요. 그냥 11개 이렇게. 그러면 양쪽에 자, 똑같이 가운데 하나를 기준으로 자, 이쪽에 몇 개? 5개, 이쪽에 5개를 놓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프셋의 개념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놓게 되면 기준이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만 배열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5개를 보내라. 그런 의미다. 마이너스 5라는 개념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7 하면 일단 바꿔봐요. 여러분이 한번 개수를 오프셋의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니까 자, 왔다 갔다 한번 개수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뭐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프셋의 개념과 복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나요? 자, 복사라는 개념은 뭐다? 리피트 반복시키기 위해서 왔잖아요. 뭐 어떤 객체를 몇 개로 반복할 거냐. 그래서 복사의 개념이 된다. 알겠어요? 몇 개를 더 만들어 줄까요?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 복사한다. 그런 개념이 돼요. 그 다음에 오프셋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반복하는 것에 위치값을 지정을 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변형해서 여기 반복 1의 변형을 눌러보세요. 변형에 반복 1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자, 변형의 반복 1이라고 써져 있는 얘를 활성화시켜 보면 여기에 똑같이 기준점이나 위치와 비율 이런 게 나오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반복시킨 것들에 대한 위치값을 변형을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반복시킨 것의 위치값.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자, x가 100으로 나와 있고 y는 0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100이라고 써져 있는 이 값을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숫자를 늘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벌어지죠. 자, 여기에서부터 기준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이 위치값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리면 어떻게 돼요? 값을 늘리면 얘가 벌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게 0이에요. 0. 그러니까 0에다 놔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겠죠. 0이라고 넣어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위치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여기가 뭐가 된다? 0,0으로 얘는 위치값을 기억을 하겠다. 여기서부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값을 많이 주면 자, 여러분이 오프셋을 이쪽과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벌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축 값의 위치값을 벌려보셔요. 이렇게. 그럼 y축 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y축 값 한번 봐요. 자, 값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되죠. 기준이 이쪽으로 보자면 자, 플러스 값을 주면 지금 기준이 0도가 아까 여기 했잖아요. y축 값은 0도였죠.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플러스 값을 줬더니 이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마이너스 값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전체적인 값이 이렇게 플러스 값 줬을 때 이쪽이 마이너스 값을 줬을 때 자, y축 값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값이 이렇게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y축 값의 변화값과 x축 값의 변화값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는 자, 이 위치값의 y축 값은 빵으로 그대로 놔두고 이 x축 값만 이렇게 증가를 시켜서 벌려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값하고는 좀 달라요. 기존에 있는 위치값과 기존에 있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준이 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부터 반복을 시켰기 때문에 이 반복한 값들에 대한 전체적인 위치값과 전체적인 비율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죠. 비율도 한번 그러면 일단은 한번 바꿔볼까요? 자, 100%로 되어져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값을 여러분이 줄여도 보시고 늘려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어떻게 해요? 얘 아까 전체적인 비율값에 20%를 줬을 때는 얘가 그냥 하나가 통으로 그냥 줄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 복사한 값 전체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자, 기준이 얘가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값을 조정을 하게 되면 비율값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쪽은 점점 커지고 이쪽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거꾸로 반대쪽으로 축소를 하면 얘는 점점 커지고 얘는 작아지는 것이 되죠. 얘가 작아지가 되고 요렇게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자, 요 값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이 값을 가지고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우선은 100% 원래 값으로 놓고요. 자, 타임 인디케이터를 그러면 0프레임에다가 놓으시고 자, 0프레임에다 놓고 비율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프레임 수를 자, 30프레임 정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옮겨 놓으신 다음에 자, 이 비율 값에다가 300이다 라는 값을 줘보세요. 300 이렇게. 그러면 확대가 됐죠. 확대 값을 엄청 크게 준 거죠. 이렇게 확 확대됐다가 다시 자, 60프레임에다가 커서를 놓고 얘를 100이다 라고 줘보세요. 100. 그러면 원래의 크기대로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자, 애니메이션 어떻게 지정이 돼요? 이렇게 확대됐다가 점점 커졌죠. 다시 쭉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됐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확대됐다가 사그라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로 값을 조금 줄여서 해볼까요? 빠르게, 속도를 빠르게. 그러면 자 70프레임 정도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70프레임은 너무 작나? 80프레임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반대값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300 이렇게 줘보세요. 마이너스 300. 자, 그 다음에 너무 큰 값을 줬나? 마이너스 300에다가 그 다음에 다시 100. 300. 마이너스 360. 한 바퀴 돌아가. 마이너스 300.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이러한 애니메이션으로 완성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회전 여기다가 이제 회전 값을 한번 줘보도록 하죠. 처음에 회전의 애니메이션을 주시고 여기 갈 동안 그냥 한 바퀴 돌아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앞에다가 1이라 라고 써보세요. 1. 여기 있는 여기 앞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놓으면 한 바퀴를 돌아라 라는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회전값을 직접 주지 않고요. 그냥 한 바퀴 회전하라 이렇게. 그러면 가는 동안에는 회전을 하죠. 얘가 처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팽글팽글 도는 거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냥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자 애니메이션에 키프레임을 주고 또 한번 해봐요. 여기에다가 맨 뒤에다 놓고 자, 여기에다가는 세 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한번 해봐요. 팽글팽글팽글 그럼 돌아야 안 돌아요? 쉐이프를 이용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여러분이 제작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조정을 해보셨으면 스프링 세일이다라는 이름을 한번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자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 여러분 어제 줬던 애니메이션 프리셋에다가 애니메이션 인에 있는 캐릭터 종류를 하나 입력을 하셔서 자 여기에다가 텍스트까지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 리피트는 제가요 샘플로 지금 그냥 아무 예제나 이렇게 한번 해봐요 라는 개념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만드는 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 쉐이프 예제를 보시면 아 어제 간단하게 그냥 왜 샘플을 보여줬는지 알겠구나 하실 거예요. 이제 그 어려운 걸 나가기 전에 그냥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갖고 놀아보세요의 개념이야. 이거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하나를 씁니다. 자, 텍스트 T 해서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봐요? 스프링 그 다음에 세일 이렇게 쓰시고 자 이거의 색깔 값을 여러분이 좀 바꿔보신 다음에 크기도 적당하게 놓으시고 위치도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있는 기준 도구 툴을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것을 여기 스프링 텍스트의 맨 앞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레이어 효과 했던 거 한 번만 더 복습 삼아 해봐요. 레이어에
자,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셔서 여기에 그림자 효과 하나 줘보시고요. 검정색이니까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레이어에 자 레이어 효과,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신 다음에 외부 강선을 한번 줘봅시다. 외부 강선으로. 외부 강선. 외부 광선 주셨어요?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 저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세팅 효과도 하나 줘보세요. 세팅. 세팅은 무슨 효과의 개념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해요? 세팅 효과라는 것은 여러분 천 중에서 무슨 천? 비단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적용하고자 원했을 때 쓰는 게 세팅 효과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줘보면 자,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에 자 이번에는 내부 강선 한번 줘봐요. 내부 강선 되셨어요? 자 내부 강선의 효과 중에 여러분이 그 경계 부분에 그라디언트 여기 값을 내부 강선에서요. 크기 값을 살짝만 올려보세요. 크기 값을 살짝 올려주세요. 20 정도. 내부 강선의 값을 크기 값을 20 정도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약간 무슨 느낌이 나요? 불빛 형광 네온사인 효과 났어요? 안 났어요? 몰라요? 나죠. 외부 강선에 있는 여러분 외부 강선에 주었던 그 값들도 크기 값을 살짝 이렇게 더 주어 보시면 네온 효과가 훨씬 더 조금 크게 나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글씨를 텍스트를 완성을 한번 해봤고요. 빛이 나는 그러한 텍스트로 여러분이 완성을 해봤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효과를 줍니다. 그러면 효과를 주시고자 원했을 때는 텍스트를 선택하고 그죠? 애니메이션에 사전 설정 찾아보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사전 설정 찾아보기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서 어디로 들어갔었어요? 텍스트 들어가시고 텍스트에 어디에 종류가 있냐면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트 인이다 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효과 중에 더블 클릭하시고 한 글자씩 써지는 그런 효과로 지금 캐릭터 SH라고 써져 있는 거 한번 찾아봐요. 몇 번째예요? 종류가 두 번째? 여기 있네. 네, 요거네요. 한글로? 이거 한글로 안 나왔는데? 이 종류가 한글로 나와요? 오, 너무 좋은데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가운데 지우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글로? 애니메이트 인이 들어와서요? 네. 두 번째 거. 가운데로 지우면 뭐 이렇게 나오는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프링 세일이다 라는 텍스트가 한 글자씩 이렇게 날아오게끔 했으면 얘의 위치 값을 처음부터 나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뒤로 미루셔서 이 애니메이션이 어느 정도 끝나는 지점에서 텍스트가 나오게끔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너무나 얘가 조금 느리게 나온다 그러면 이 뭘 찾으라고 했어요? 이거 키프레임을 찾으셔서 키프레임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셔서 완성된 값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그래서 전체적인 쉐이프를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완성을 해봤어요. 자, 제가 오늘 이걸 하면서 여러분한테 포인트가 뭐예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포인트가 뭐예요? 리피터, 반복시키는 거 했죠? 쉐이프에서는요, 쉐이프는 앞으로 이제 제가 다음 예제도 그렇지만 이 반복시키는 것이 여러분 조금 이해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리피터로 잘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